오늘 발표할 내용은 웨이브 글로우라고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피치를 신테시스하는 그런 논문을 리뷰할 거고요. 아이캐스베 2019년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스피치를 신테시스하는 웨이브 글로우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험 결과를 보는 것으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원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어떤 확률 분포를 잘 모델링을 해서 그 분포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냅니다. 가장 유명한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겐이고 두 번째로 이제 VA가 있습니다. 겐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둘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된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형식이고요. 미니맥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VA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려운 포스터리어를 계산하기 쉬운 포스터리어로 분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몇 가지 수식 정리를 거쳐서 엘보를 도출해내서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하는 형식이고요.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이랑 다른 점은 보시면 겐과 V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확장하는 식으로 디코딩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플로우 베이스드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라는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고 그거를 인버스를 해서 역함수 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티오름이라고 변수 변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티오리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옵저브드 데이터에 대해서 분포를 알고 싶은데 간단한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를 가정을 하고 거기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거기에 어떤 스케일링을 통해서 원래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이론이고요. 여기 붙어있는 이 부분이 이제 스케일링 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 함수를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걸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수식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한 반에 키의 분포를 이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평균이 175cm고 분산이 5cm인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면 이렇게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인데 단위를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오른쪽과 같은 분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공만 하나씩 붙은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175에서의 각각의 라이클리우드가 같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0.08인데 오른쪽에서 0.008이 되죠. 왜 단위만 달라졌지 같은 얘기인데 라이클리우드가 다를까라고 하면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의 PDF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의 PDF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에서의 이 라이클리우드가 확률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 영역이 확률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라이클리우드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 변수의 스케일이 달라졌을 때
라이클리후드가 바뀌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정하는 이 스케일링 팩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변수가 하나라서 이 y를 x로 미분한 이 10 값을 두 번째 오른쪽에 라이클리후드에 곱해주면 원래 분포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그 디터미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코비안은 이제 아까는 변수가 하나였는데 이제 이 변수 이상이 되면 변수 변환으로 베이시스가 변환을 했을 때 원래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거의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환된 영역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는 형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스 함수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것인지는 다 다른데 웨이브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되는데요.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을 처음에 가정을 합니다. 이 G0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인데,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심플 디스트리뷰션을 만약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했다면, 그게 어떤 역변환이 되는 트랜스폼 펑션들의 시퀀스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의 체인들을 거쳐서 이제 플로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변수들을 다른 변수들로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변수가 다른 변수로 바뀌면서 베리어블 체인지 티어리움이 적용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베리어블인 x의 분포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게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그림에서 첫 번째 부분은 유닉 가우시안으로 우리가 처음에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거고, 밑에는 유니폼으로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우를 10번 반복하면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건데, K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더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함수인데요. 로스 함수로는 NLL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에서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로스로 하니까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 값을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 스페이스에서의 그 라이클리후드의 트랜스폼에 의해 변환된 비율을 이렇게 곱해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걸 로그를 취해야 되니까 로그를 취하면 이제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의 분포를 복잡한 분포들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간단한 프라이어린 PG를 유니폼이나 가우시안 같은 걸로 정하고,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fx, 그러니까 어떤 변환을 찾는 문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제약 조건으로 붙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G도메인에서는 간단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걸로 가정을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폼이 한 번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쓴 식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K번, 여러 번 반복하면서 더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해서 다시, 아까 로스를 다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수식이 궁금하시면 어펜딕스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게 다시 역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제너레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인버터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생각보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웨이브 글로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웨이브 글로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웨이브 글로우를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디오 샘플이 들어가고 컨디션으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단계에서 우리가 X에 어떤 변환들을 취해서 이제 G를 구하게 되는데 이 G를 가정을 하게 되죠. 여기 웨이브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민의 스피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요. 이거를 나오게 하는 이 플로우 네트워크를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쓰는 거는 인풋이 오디오 샘플을 쓰고요. 컨디션으로 멜 스펙트로그램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테시스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이 G에 대해서 인버스 변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오디오 샘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웨이브 글로우 네트워크의 구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X는 이제 오디오 샘플이 됩니다. 오디오 샘플들을 이제 스퀴즈라고 해서 2차원 이미지 데이터처럼 뒤로 이렇게 잘라서 뒤로 이렇게 쌓으면 이미지처럼 2차원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박스에 넣게 됩니다. 이 박스가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와 인버터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가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펑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스퀴즈된 그 벡터를 채널을 두 개로 쪼갭니다. 반반씩 쪼개서 XA랑 XB로 나누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 어파인 레이어의 구조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데 XA와 XB로 나누고 이 XA와 업샘플드 멜 스펙트로그램이 이제 아까 컨디션으로 넣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랑 다르게 주파수상에서 인간이 듣기 좋은 식으로 변환을 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두 개를 이제 WN에 넣게 되는데 이 WN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넷에 사용하고 있는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통과해서 이제 로그 S랑 T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까 스플릿 했던 그 반쪽 XB의 어파인 트랜스폼에 쓰이는 스케일 팩터와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걸 익스포넨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어파인 트랜스폼을 해서 그거를 다시 XA에 컨캐트네이트 해서 다음 레이어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짠 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쉽게 인버터블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곱하고 더하는 형식이니까 반대로 가려면은 빼고 나누고 이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버터블 하기 쉽고 이거를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려고 할 때 이게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돼서 다이어고널 성분이 곱한 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레이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로우가 이루어지고 이걸 1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인버터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채널 간의 인포메이션을 믹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뀌는 부분만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 채널이 다르게 설정되었을 때는 이제 채널 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여기서 인풋과 아웃풋 채널 수를 같게 하면은 안에서 셔플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요. 이 변환 역시도 이제 변수가 변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것도 역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줘서 로그를 취해서 이따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12번 반복하면 플로우를 12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식과 동일한 식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빠지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여튼 이 식이 되고 여기서 이 앞부분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이 스피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에서는 요만큼의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인버터블 레이어에서도 역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생성되죠. 변수가 변환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서 이제 로스를 이 x의 라이클리우드를 구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로스를 구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학습 과정인데요. 이 학습을 하고 이제 신테시스도 하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트레이닝을 할 때는 X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 있는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테시스 과정에서는 이 알고 있는 이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뽑고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 업샘플드 멜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넣어서 이 반대로 가면은 이제 역변환을 취하게 되겠죠. 역변환을 통해서 다시 X 샘플을 신테시스 하는 그런 과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민 오피니언 스코어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이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1에서부터 5점으로 듣기 좋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했을 때 꽤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요. 근데 웨이브넷이나 그리피님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웨이브넷 같은 경우는 오토리그레시브로 굉장히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고 그에 비해 웨이브 글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에 인퍼런스 스피드가 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러서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